퇴직을 하면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더 이상 외부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생각보다 낯설고 불편하다. 은퇴 초반, 많은 이들이 느끼는 혼란의 정체는 단순한 일상의 공백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잃는 감각이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론가 출근하고 있는 느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루를 준비하던 그 오래된 습관이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은퇴가 삶에서 하나의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가 지워지는 감각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 말에는 단지 시간이 남는다는 의미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다. 오늘 이야기할 세 사람의 사례는 은퇴 이후에도 마음이 여전히 매일같이 출근하듯 살아가는 감정의 무게와 그 회복 과정을 보여준다. 세 사람 모두 사회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역할을 버리지 못한 채 과거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의 전직 보험 설계사 정윤자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35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고객을 만나고 서류를 정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설계해 주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은퇴 후 첫 달은 마치 여행을 온 듯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휴대폰이 울릴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낯설 수 없었다. 이전에는 전화 한 통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습관이었다.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문박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오늘 어떤 약속이 있었지? 하고 메모지를 찾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느꼈다. 몸은 퇴직했지만 마음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의 전직 공장 관리자 김동섭 씨다. 그는 생산 현장에서만 40년을 일했다. 워낙 철두철미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성격이라 공장장 시절에는 직원들에게 늘 시간은 곧 책임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그가 은퇴 후 처음 경험한 것은 시간의 해체였다. 시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시계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일어나야 할 시간도, 식사할 시간도, 무언가를 보고해야 할 시간도 없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제 좀 쉬세요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너짐은 겉모습에서 오지 않았다. 외출도 하고 손주도 봐주고 마당도 손질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거실 창문 앞에 멍하니 서서 먼 산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진짜로 묻고 있는 건 오늘도 나는 쓸모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집안에서 자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뚜렷한 판단을 내리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말하기 망설이게 된 것이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자 자기 존재감도 함께 흐려지고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64세의 전직 중학교 교사 박재민 씨다. 그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왔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다. 매년 새로운 학생들과의 만남,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기쁨,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대화하던 일상이 곧 그의 삶의 구조였다. 그런데 퇴직을 한 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혼자였다. 아내는 손자 돌보러 외출 중이었고 딸은 직장에 있었다. 퇴직한 첫 주말 그는 무심코 교사용 노트를 열었다. 새 학년을 준비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쓸 학생 명단도 시간표도 없다는 걸 실감하자 그는 덮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공허함을 글로 채우기 시작했다. 작은 공책에 오늘도 나는 집에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짧은 글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글귀가 점점 나는 왜 집에 있는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퇴장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도리어 자신이 부재한 곳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 자리엔 무력감이 남았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마음이 여전히 일하는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속 역할에 맞춰 자신을 정립해왔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역할이 사라진 순간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마치 오래된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듯 이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 중이다.
다만 그 출근지는 사무실이 아니라 허전함과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마음의 안쪽이다. 그들은 눈에 띄게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지만 매일같이 자신을 증명하던 방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 더 이상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상사도 연락을 기다리는 고객도 없는 이 삶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은퇴자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과제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전환이다. 사람들은 흔히 재정 준비나 건강 관리를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 여긴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건 은퇴 후에도 마음은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몸은 은퇴했어도 마음은 매일같이 이전의 삶으로 출근한다. 그리고 그 출근은 종종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일정표가 없어도, 시간을 보낼 이유가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은퇴 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사라진 것 같은 나를 다시 찾는 일, 그건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나만의 내면 출근길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부분은 물리적 시간의 변화보다 내면의 정체성 변화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를 단절이나 퇴장으로 인식하며 그에 맞춰 연금, 생활비, 주거 문제에 집중한 채 외적인 준비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진짜 혼란은 몸이 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일을 멈추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왔다. 직장인이든 관리자든 교사든 그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정의하는 이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고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경험이 곧 나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체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체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아무도 나의 시간에 간섭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방향을 잃은 마음에겐 공허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마치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과 역할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다. 오랜 시간 동안 직업이라는 틀 안에서 삶을 운영해왔던 사람일수록 그 틀이 사라졌을 때 나머지 삶의 운영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한국 사회처럼 성취와 효율, 생산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는 쓸모에 대한 압박이 더욱 크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내는 것이 곧 책임이고 존재의 이유였던 사람들에게 은퇴는 곧 쓸모없음의 시작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우울이나 무기력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이자 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진 느낌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정 없이도 메모를 하고 심지어는 마치 출근 준비를 하듯 하루를 시작한다. 몸은 일을 멈췄지만 마음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감정은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흔적이며 그 삶의 태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습관이 계속될 때 문제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과거의 역할에 매달리는 경우가 생긴다. 마음이 계속 출근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할을 놓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퇴 후 마음의 회복은 단순히 쉬는 법을 익히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찾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과거의 삶을 충분히 애도하는 과정이다. 수십 년간 반복했던 삶의 패턴이 단절된 것을 인정하고 그 단절이 불러오는 상실감에 솔직해지는 일이다. 흔히 사람들은 은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데에만 집중하지만 오히려 필요한 건 그 이별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지나온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 둘째는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호출되지 않는 삶, 누가 나를 확인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꾸려가야 하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곧 자율성과 연결된다. 이전에는 남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이 바로 자존의 회복이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은퇴 후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구축하는 일이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졌을 뿐 관계와 소속은 여전히 인간에게 필요하다. 과거의 직장 동료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모임, 새로운 활동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다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봉사활동이든 취미 모임이든 글쓰기든 작은 텃밭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묻고 긍정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다. 은퇴 후에도 마음이 출근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진지했고 치열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 출근을 억지로 끊어내려고 하기보다 왜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충분히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진짜 필요한 건 역할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 전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느냐,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출근도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나로서의 하루가 시작된다. 은퇴는 무엇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삶이다. 그 길은 더디고 낯설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먼저 걸어야 한다. 오늘 그 출근을 멈추는 용기를 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